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이 난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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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내뜨리고 강릉 백청을 나르르르 후원신은 발라버리고 붉은 여우부터 한낮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로 거리외가 이제 한참해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지금 덜덜 개살고 작은 희노룡소는 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거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장하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땅끝 웃어라 일속을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이 춘향아 내가 여태 너를 놓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참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내가 놀다려 날 무겁게 못 알래드냐 그저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 랑군 오호 둥둥 내 랑군 후두둥둥 오호 둥둥 내 랑군 도련집으로 꾸러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 부용 장자금오란 함 다마 봉접이 좋을 시고 소상 동전 700일 생보가 또 좋을 호로구나 두두두둥둥 오호두둥 내 사랑 안녕하세요. 이른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유승민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선택했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역할을 손꼽는다면 단연 부모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좋은 부모인지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처 준비를 못하고 일찍 부모가 되면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지 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BBS 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을 진행하고 계신 구례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치유센터 우리 도은 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 진행하고 있는 도은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다고 해서요. 저도 좀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이십니다. 우리 신의진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아이들, 특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과 청소년 또 그 부모님들을 직접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학대를 받고 많은 피해를 입는 어린이와 그 가정을 치료하고 돕는 그 협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이 심리 백과 등의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서울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이영민 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저도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3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고 또 부모가 되시는 많은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좋은 의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정말 씩씩한 엄마예요. 우리 씩씩한 엄마 슈퍼맘 개그맨 정주리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에서 이제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된 정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는 육아 고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서툰 엄마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 아이 엄마도 처음이고 내 아이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 다 만났으니까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랑가를 불러준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이죠. 딸 바보입니다. 예, 초보 아빠예요. 네, 딸 바보, 초보 아빠 우리 남상일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보. 네, 예, 7개월 된 딸아이의 아빠, 그 늦둥이 딸을 지금 열심히 또 돌보고 있는 불자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진짜 아까 정주리 씨 말씀대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진짜 우리 정주리 씨에게도 큰 이 내 아이 아니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야, 아무튼 오늘 정말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남상일 씨가 집안의 아이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잘 도와주죠. 잘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런지 아닌지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부모가 된 분들 또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선배 엄마 아빠의 이 경험담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저희가 좀 들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정주리 씨 그 넷째 임신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어?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죠. 이제 제가 3형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들 셋이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우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애국자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렇지. 애국자다 나라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해주겠죠? 네. 저도 그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인데 야. 저도 이제 아들 딸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키웠을 때의 부모의 마음하고 또 딸을 키웠을 때의 마음이 좀 틀리다고 해요. 정주리 씨, 네. 아들 셋 키울 때 솔직히 힘드시죠? 내 속엔 네.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이런 자아들이 있었구나. 저도 매번 놀라요. 때로는 그 인내심도 좀 생기죠. 어디까지 참지? 그런 게 있죠. 인내심은 생기지만 손은 이렇게 좀 올라갈 때도 있죠.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네. 근데 이제 화는 많이 날 때도 있지만 안 해야죠. 네, 그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근데 아이를 좀 많이 키우시는데 남상일 씨는 제가 아까 초보 아빠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계시는데 네. 일단 아빠가 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는 아빠가 될 줄 몰랐거든요, 실은. 오. 사실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저랑 오. 똑같네요. 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귀한 딸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아, 내 아이하고는 말이 안 안 통하더라. 통해. 지금 그럴 때죠. 네,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할 줄 알았거든요. 아가 이제 자야지 하면 잘 자고 먹어야지 하면 먹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하루하루 깨닫고 있고 그리고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라는 말씀이 이제 공감이 가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자아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일 나와서 계실 때 막 그 딸이 보고 싶거나 막 그런 적 굉장히 많죠. 그럼요. 전 그래서 수시로 핸드폰에 사진을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아내도 계속 이렇게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사진 보내주고 아 너무 예뻐요.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네. 반반이지 않아요? 되게 보고 싶은데 조금 일 더 하다 가고 싶지 않고. 묘해요. 똑같구나. 묘해요. 묘하네요. 지금 우리 남상희 씨하고 정주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 옆에 계신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스님께서는 아이고 참 아쉽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제 초보 아빠하고 초보 엄마잖아요. 그래서 고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의 준비가 됐지만 이 가정을 또 아이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육아 원칙을 또 세워놓는 그런 집이 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예전에 생각이 나요. 또 7개월짜리 우리 아들을 두고 막막해서 얘가 왜 이러나. 저의 하루 종일 화두가 또 우리 큰아이가 좀 유별난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6개월쯤인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옷을 쫙 찢어가지고 신경질이 난다고. 아, 본인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린아이가 그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얇은 옷이 찢어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공격적일까 아이가 이 나이에.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는 제가 소아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일반 정신과 레지던트 겨우 1년 차였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소아 정신과 의사가 되고 또 많은 부모님하고 책을 쓰면서 소통하게 된 동기가 저의 개인적인 막막함과 호기심이었어요. 이게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아까 말을 안 하니까 이 심정이 도무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은 정말 처음부터 내가 부모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내가 나를 깨면서 나가는 작업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두돌 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대충 뭐 때문에 그렇다더라.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지금 뗄 나이가 됐는데 왜 얘는 유난히 기저귀를 절대로 안 떼려고 하는지 요즘에는 포탈을 뒤져도 많이 나오지만 실은 유튜브든 책이든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섭득하면서 무엇을 배우시냐면 결국 나도 어린 시절에 심리 발달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사춘기 때 특히 저는 그래요. 사춘기 중2를 겪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슴이 뻥뻥 터지는데 네. 아이들이 그 시기에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다 보면은 심리적 지식도 올라가지만 내가 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까지 알게 되는 정말 부모가 되는 보너스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춘기를 안 겪었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안 겪었던 것 같아요. 안 겪었어요? 왜냐면은 네. 엄마 아빠가 저한테는 너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다. 내가 너를 속을 썩였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민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렇죠. 맞아. 예.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웠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아유 내 새끼 이쁘다 행복하다 태어나서 고마워 아유 내 보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 때는 지친다 힘들다 아유 얘가 왜 태어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알아 그런 생각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육아 원칙을 많이 세우는데 우리 이영민 소장님
소장님도 뭐 아이 낳았을 때 어떤 원칙을 좀 세워놨었어요? 저는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어떤 아이여야 되냐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기다리다 오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 커가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쁨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얘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서 떠나는구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네. 자라면서도. 육아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많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궁합, 이 둘의 관계가 어떤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말씀하실 때 제가 도훈 스님 이렇게 봤더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어떤 그런 표정을 좀 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훈 스님께서는 구례군 건강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지원하고 돌보고 계세요. 네. 센터에서 보통 어떤 일을 좀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정주리 씨, 남상일 씨 지금 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우리 부부는 어떤 육아 원칙과 이런 걸 해서 키워야 되는지 사실 결혼 전에 이런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걸 잘 받고 오긴 좀 어려운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곳이 저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센터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 중간에서의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애를 왜 나만 키워야 되지? 나 독방 육아야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요즘은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에 대한 많은 그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평등하게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오면서 갑자기 직장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지금 없어졌을 맞아요. 때 네네.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안 돼. 친정 어머니도 안 돼, 누구도 안 되고 너무 고민되셨을 때 공동육아 나눔터 하고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하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혹시 정주희 씨는 어디에 살고 계세요, 동네가? 저는 응암동에 있어요. 응암동에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고요. 다 지역마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편과 너무 갈등이에요.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실 때도 상담의 문을 놓고 하실 수 있고요. 7개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도 센터 문을 똑똑 놓고 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센터입니다. 똑똑. 네. 검색만 조금만 해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어디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하게 네, 말씀 네, 좀 네.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육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육아를 하려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의 얘기에 또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면 아이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남상희 씨 일단 아이가 어리니까 네,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표정은 나오더라고요. 얘가 잘 웃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서 이제 뭐 백화점이니 어디니 있는데 좀 잠깐 뭐 가보면 사람들 많은 데서 또 잘 웃어요, 애가. 그래서 애가 너무 잘 웃어요. 애가 참 얌전하네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속도 모르고 한 이틀만 같이 살아보세요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내 아이니까 하는 얘기고 그 표정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 못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좋고 싫음이 표정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빠가 화를 내는지 엄마가 짜증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얘 보통 여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히려 그 순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잘 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딸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전부 아빠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그렇죠. 뭐 그럼 정주리 씨는 이제 뭐 아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네네. 아이의 얘기를 귀를 좀 기울여 보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엉터리로 해석을 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째랑 둘째랑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가 이제 7살, 5살이라 그랬잖아요. 이 5살 애가 자기 형한테 형 귀여워 이렇게 한 거예요. 형 너무 귀여워. 근데 우리 그러니까 큰애가 귀엽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얘는 계속 왜 형 귀여워 형 귀여워 그랬더니 귀엽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첫째가 둘째를 때렸어요. 귀엽다고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왜 귀엽다는 말은 칭찬이잖아. 동생이 너 귀엽다고 칭찬해 준 거잖아. 엄마는 귀엽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 엄마는 그 말이 너무 좋은데 너는 왜 싫어서 왜 그거를 왜 동생을 왜 때려 하면서 빨리 사과해. 니네 둘이 빨리 사과했더니 첫째는 기분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풀어져. 근데 뭐 둘째는 자기가 왜 맞은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로 동생을 때리고 싸우나. 근데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계속 기분이 안 좋길래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귀엽다는 말이 왜 싫어? 그러니까 엄마 나는 귀엽다는 말은 그냥 여자애들한테 하는 말 같고 나는 멋있다는 말이 좋아. 나는 그냥 남자답다 멋있다라는 말이 좋지 귀엽다라는 말은 싫어. 그러니까 얘도 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괜히 저는 왜 그 말 좋은 거잖아. 그 말 좋은 거잖아. 저는 계속 이렇게 했던 게 나도 이거는 좀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생각을 좀 존중해주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심리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교수님. 네.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게 연령별로 아까 뇌가 너무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이 수시각각 변해 나가니까 그냥 안 변해도 어려울 판에 이해하기가 아이 심리를 이게 막 연령별로 달라지고 7살 때 때 부리는 거랑 세돌 때 때가 다르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혼돈이 되는 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육아 서적을 쓸 때도 아이 심리백과처럼 이렇게 아이 심리를 연령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쓰게 된 동기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와서 저도 몰랐어요. 그냥 미안해하고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보다도 얘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리에 대한 이해 첫걸음이에요. 일반론으로 아이를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뇌 발달이 사춘기 남자아이들 중3, 여자아이들 중2 될 때까지는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애보다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끝나면서 거의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 아이를 일반론적으로 어디 못 따라간다고 부모가 너무 불안해하면 아이를 잡게 돼요. 아이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아이만 뭔가 좀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어릴 땐 더 많고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이의 목소리를 간직해주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학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하고 맞는 게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왜 그랬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기르시면 처음에는 힘드시지만 점점 재미가 나요. 아, 우리 애는 이랬구나. 어머, 큰애는 이랬는데 아까 둘째는 왜 이런가? 아까 그 7살짜리 아이는 저도 궁금하잖아요. 왜 귀여운 게 싫지? 이 남자아이는? 네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심리 세계는 경이롭다는 마음으로 보신다면은 공부를 저처럼 하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안 한다고 또 혼내면은 또 부모와 자식이 또 점점 멀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에도 애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요즘에 애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랑 양육자와 아이와의 이제 관계인데 애착이 이렇게 친해지고 뭐 서로가 가깝고 단순히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친밀감과 함께 결국 둘의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는 걸 이야기해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부분이 아이가 양육자한테 갖는 마음이거든요.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애착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게 가만히 있어서 너가 나의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은 신뢰가 생길 거야. 애착이 생길 거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가 기뻐하는 거를 해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이런 부분이 애착이고요. 이 애착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형성되는 시기가 생애 초기예요. 막 태어나서 지금 이때가 너무 중요하죠. 돌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2돌, 길게 보면 3돌인데 이 시기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이후에 되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애착을 할 때 뭐 애착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건 아니고요. 애착이 안정 애착으로 되느냐, 불안정 애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저희가 바라는 건 안정 애착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안정 애착의 역할을 하도록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럼 우리 아이 너무 늦었어요. 우리 아이랑 나랑은 불안정 애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애착이 다시 복구도 됩니다. 이런 얘기 드려요.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라면 아직까지 지금이라도 다시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상호작용 같이 하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애정적인 부분, 사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해 주시는 걸 다시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거 좀 필요하다 말씀드려요. 네. 네. 남상희 씨는 우리 따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해 딸. 네. 그리고 그냥 대놓고 안 하고 귀에 대고 잘 들리라고. 그러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웃죠. 네, 웃어요. 네. 사랑해. 그리고 아이고 우리 이진이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것 같고 진짜 애착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지금 이 시기가 참 중요하네요. 네. 진짜. 네. 또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앞서서 혹은 몰라서 막 이렇게 욕심을 오히려 부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마침 요즘에 제가 꼭 부모님들한테 이런 좀 착각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착과 관련된 지식인데요. 대부분 요즘에 우리 때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좀 빨리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대부분 2돌 전에 가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아직 아이들이 애착 형성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애착이 여러분 뭐냐면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상호 의존을 하면서 점점 그것을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애착은 친해졌다가 결국 나는 나다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애착인데 아직 2돌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하고 있을 때만 불안이 덜해지고 혼자 서면 한없이 불안한 정도의 애착밖에 안 돼요. 그게 뇌 발달하고 관련된 아직 정서 조절의 뇌가 완전히 발달 안 된 게 2돌 이전인데요. 많은 부모님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사회성을 발달하기 위해서 돌부터 키즈 카페를 보낸다, 어린이집을 보내신대요.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지식이세요. 아직 애착 형성도 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만 떨어지면 일단 불안해요. 그때 나이에는. 두 번째는 사회성의 발달은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잘 노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충분히 신뢰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타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잘 놀려면 적어도 3돌이 지나야 돼요. 정말 사회성을 통해서 친구랑 도움 받으려면은 3돌 이상, 좀 늦은 애들은 4돌까지. 남자애들은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 갖다 밀어요. 우리 아이는 부모보다는 아직 2돌밖에 안 된 아이가 어린이집까지 친구랑 잘 놀면 사회성이 생기겠다. 그건 정말 착각 중에 대착각이기 때문에 우선 나하고 먼저 관계가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아이가 스스로 좀 떨어져도 덜 불안할 때 그럴 때 친구가 사회성을 많이 발달시켜준 존재가 되는 거지 반대로 된다면 불안한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잘못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키즈 카페 가면 우는 아이를 친구랑 놀라고 억지로 보내서 키즈 카페 공포증이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제대로 그 지식을 교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이들 사회성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길러줘야 하는 겁니까?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성격처럼 약간 기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요즘은 MBTI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MBTI의 대표적인 게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뭐 에너지 흐름을 뭐 어디서 받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욕구가 높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이 좀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낮은 아이가 친구 관계가 나쁘고 사회성을 못 맺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향형과 외향형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모습은 있지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요. 기질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길러주는 부분이, 사회성은 사실 교과서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 역할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다 경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경험이 교과서지 책이 교과서는 아닙니다. 책은 미리 좀 생각해보게 하고 도와주는 부분인 것뿐이지. 그래서 사회성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좀 경험을 또래들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에 사회성의 원형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통해서 맺었던 관계를 갖고 타인들을 바라봐요. 나의 부모가 나한테 안정적이었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안정적으로 해주겠지. 불안적인 관계였으면 저 사람들도 나한테 불안정한 대상이 되고 그래서 관계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착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고 영유아 시기 때 아이들이 3세까지는 부모가 주축이 돼서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 관계를 또 해줘야 돼요. 또 이게 뭐냐면 그 이후가 됐는데도 친구 관계로 가야 되는 아이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 이것도 발달상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데리고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그냥 두면 어울릴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께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요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워킹 어머님들, 일하시면서 하시는 어머님들이 이 얘기하면 많이 괴로워하세요. 나는 일하기도 바쁜데 만나서 어떻게 해주냐. 하지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네에 도 좋고 어린이집이든 이렇게 같은 학부모 모임이든 그런 모임들 내가 친한 사람이든 하고 관계된 아이들을 좀 같이 주기적으로 좀 만나는 거. 그냥 잠깐 놀이 친구도 중요하지만요.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혼자 만들어가기에는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꾸준히 유지해서 오랫동안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개입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럼 언제까지 친구들을 개입하냐. 이것도 연령이 있어요. 이 부분이 초등학교 저희가 보기에는 3학년, 4학년 이때부터는 물러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 친구들 사이에 우리 아이가 당하는 것 같아서 막 개입하고 싶어도 함부로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또 아이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있고 부모가 뒤로 빠져야 될 시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사회성 부분을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기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고 앞으로 뭘 해줘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자녀 태어났을 때 가장 고민 많은 게 육아 스트레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준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셋이고 이제 또 넷째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제가 이 육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남편이 안 좋아해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으면은 남편은 제가 밖에 나가서 제 취미 활동을 하고 뭔가 햇빛을 보고 걸어 다니기를 바래요, 남편은. 근데 저는 너무 지치나 봐. 일단은 애들 보내고 나면은 암막 커튼을 쳐버려요. 암막 커튼 깜깜하게 하고 저는 영화를 한 3편을 몰아봐요. 이 평화로움, 이 조용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올 시간 되면 밥하고 다시 이제 애들 재워요. 재운 다음에 저도 졸린데 악착같이 나와요. 주문을 해요. 이제 음식 주문을. 매운맛을 3단계, 4단계. 막 지옥의 맛 있잖아요. 네. 막 매운 거. 혼자 또 매운 거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영화를 막 한두 편을 또 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침에 보내고 저는 이게 반복인데 남편은 왜 집에서 이렇게 너 혼자 있냐.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쉬는 거야. 나는 혼자 이거를 너무 즐겨. 근데 남편은 답답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했으면 좋겠고 사람 좀 많이 만나서 웃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나쁘게 푸는 건지 육아 스트레스를. 근데 제가 주변에서 걱정은 해요. 그러니까 듣기에도 물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신선한 공기예요. 또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다른 것보다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3단계, 4단계 지옥의 맛을 막 하시니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본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들으면서 매운 걸 걱정이 돼요. 좋아해요. 매운 걸 좋아해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운 거. 왜냐면 남편은 매운 거를 못 먹고 남편은 먹자마자 딸꾹질을 해요. 근데 나는 매운 걸 원래 너무 이제 처녀 때부터도 너무 좋아해서 나 혼자 그냥 즐기는 거예요. 막 남편 의사랑 상관없이 막 매운 거 시켜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또 이것도 못 마땅한 거지. 뭔가 지옥의 맛이 아닌 극락의 맛이. 그러니까요. 맞다. 네. 맞다. 여기 불교 방송이지. 네. 그래서 정준희 씨 얘기 그 매운맛을 그 하는 걸 제가 막 상상해봤더니 네. 듣는 사람 더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더라고. 남편은 이걸 왜 먹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두 전문가분들이 아니, 저는 오셨으니까 정말- 네. 네, 극락의 맛을 좀 한번 처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바로 극락을 위하여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아이들 숫자는 좀 적었지만 또 일이 굉장히 의사의 일이 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아이들 젊을 때. 그러면 정말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이제 야 병원에서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집으로 출근. 너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에 가면 숙제 했니부터 나와야 되니까 네. 팔 걷어붙이고 제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혼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1시간 훌딱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또 집에 늦게 들어가서 그때 이제 자는 애들 깨워서 숙제를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배운 게 실은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인데 우리는 사실 일종의 약간의 경한 우울증이세요. 막 그 매운 거 먹고 싶고 아주 영화를 한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초기 우울 증상의 특징이에요. 아 초기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력이 딸리고 기분이 조금 째뿌둥하니까 뭔가 이걸 탁 깨울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해서 확 매운 거 먹는다든지 지옥의 아니면 맛을 또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맞아, 막 액션, 네, 느와르 저는- 막 이런 걸 보게 저는 되더라고요. 일종의 그거를 몰아내기 작전이라 그러는데 기분 나쁜 걸 몰아내기 작전을 하시는 거지 스스로 조절하는 작전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마 우울한 사람이 왔을 때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하거든. 그게 뭐냐면 내 기분을 적는다든지 하루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나를 거기다 맞추어서 내 몸에 일종의 굉장한 이런 규칙성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일단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 스케줄을 딱 짜보세요. 그럼 애들 딱 보내고 나서 네. 집안일 하고 밥을요. 마치 본인이 직장에 나온 것처럼 난 직장에 출근했어. 자, 애들 몇 시에 보내시죠? 그 어린 애들 9시 반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나는 오전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바바바바 해치워. 그러고 나면은 이제 휴식 시간을 네네네. 밥 먹고 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개발 시간을 좀 갖는 게 마치 내가 직장 사람처럼 딱 착착착 해가지고 아이들 올 시간 되면 준비해서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놀고 나는 편히 이런 식의 그게 자기 훈련표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인지행동 치료 하듯이 약간 그런 거를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 본인이 점점 그게 동화가 되면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자기 혁명이 생겨요. 저는 사실 제가 의외로 저도 비슷하게 밀어내기 이런 걸 많이 하다가 음악이 나섰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야 이러다가 논문도 못 쓰겠고 병원에 쫓겨나겠다. 첫째 진료도 잘 못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질만 내겠다. 왜냐하면 밀려 들어가면 합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양쪽을 다 내가 이룰 수 있으니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나를 단련시켜서 그게 꼭 자기 혁명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워킹맘 또 요즘 아빠들도 육아하시니까 이분들이 소진된다 하고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젊으시니까 각자가 자기 혁명하듯이 자기를 이렇게 규칙화시키고 개발하고 단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게 소진 증후군에서 나갈 수가 있지. 힘드니까 매운 거 마구 먹어라. 영화를 5편 봐라. 널브러져 있으라. 그거는 당시에는 달콤한 위로가 되겠지만 오히려 나의 생활을 더 정신없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련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편도 답답한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어느 날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행복한데 눈물이 나. 그랬어요. 정말 어렵네요. 그게 나 우울증이에요.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왜 눈물이 왜 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몰아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방치하는 상태로 몰아가기로 말씀하셨고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들려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아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네. 쌓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소장님 부모님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도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부모는 그거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를 어딘가에는 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참는다고 느끼지만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내든지 어딘가는 가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흘려가는 것이 대부분 약한 자에게 많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화풀이가 왜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나잖아요. 부부 싸움 했는데 그 남편한테 깍소리도 못했다가 애가 네. 뭔가 잘못하면 막 거기다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다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는 평상시 때 같을 때만 참을 수도 있었던 것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참기가 어려워지고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소진을 무서워하는 것은 완전히 방전되면서 사람이 그 감각도 없어져요.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내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몸이 아픈 걸로 나오죠. 예, 속병이 나타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쉬고 싶어서 저는 이 방법 저도 많이 썼어요. 이게 너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피곤하니까 단절하고 싶은 게 아주 첫 번째예요. 다 조용히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자주 피곤한 거지. 자고 났으면 개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그 루틴한 생활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으시고 거기에서 지금 적용하실 것은 제가 많이 적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스몰 스텝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작게 시작하시라고. 지금 매운맛을 먹고 싶으면 갑자기 없애겠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 2단계로? 그렇죠. 2단계도 좋고 아니면 횟수를 줄이시거나. 1단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예. 1단계 내가 먹던 것에서 매일 먹었어. 그러면 그거 일주일에 3번 뭐 이러셔도 좋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대에 그 루틴한 삶도 그걸 처음부터 막 다 힘들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운동을 새롭게 배울 때도 절대로 욕심내서 나 갑자기 1시간 그럴 수 없어요. 5분도 좋아요. 네. 저 같은 엄마분들이 많으시겠죠.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럼요. 그 스님 그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도 좀 행복을 그럼요. 같이 따라갈까요? 그럼요. 아까 정주리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걸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부모는 먼저 남편과 부인이 아내가 서로 좋은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10번 화낼 거 조금 줄고 그렇게 돼요. 그랬겠지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 셋을 키우고 또 넷째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독박 육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편분이 네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네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오늘 애썼지라고 말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남편이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조금 쉬고 샤워하고 나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발도 좀 조격하고 나와 이렇게 작은 거를 도와주었을 때 부인이 받는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런 게 있으면서 확 녹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머 이 자리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전 아침에 설거지하고 나왔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진짜? 네.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네.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부인도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일하고 온 남편한테 따뜻한 또 뜨거운 레몬차라도 하나 태워서 오늘 고생했어요라고 말해줬을 때 그러면 두 부부간의 서로의 신뢰와 이해, 사랑의 감정이 더 많이 싹트게 되면 좋은 부모는 좋은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네네. 애정 표현이 박사님 어떻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스님 말씀대로 은근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요새 또 어떤 부모님들은 서로 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뽀뽀도 하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거의 성교육 수준으로까지 이제 수위가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정말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서 아이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겨서 온 경우인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물론 스킨십 하는 게 좋은데요. 4돌 이전에는 아이들 아직까지 이 애착이 좀 불안이 남아서
아빠가 엄마를 너무 이렇게 안거나 안거나. 그러면 다치게 할까 무서워요. 아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만큼 은근하게 아까 서로 발 씻어주고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다정하게 하는 모습은 전 너무 좋다고 보지만 네. 스킨십 위주로 혹시 애정 표현 잘못하시면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 스킨십을 또 어떻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안기도 많이 안고 근데 이게 7살, 5살, 3살이 보는 게 또 저희 스킨십에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이제 7살은 뭘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 그러다 또 아이 생겨라는 말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정하면 둘이 뭐해? 그러니까 우리 안고 있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또 둘째 5살에는 뭐해 징그러워 어머나. 이 말을 해요. 징그러워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말을 하고 또 3살짜리는 그냥 저희 둘 사이에 파고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냥 무작정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일부러 보여주려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냥 안고 있긴 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3살짜리는 그 파고드는 거는 자기 동생이 또 생길까봐 생길까봐 사랑 뺏길까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 책할까봐. 그렇죠, 그렇죠. 예. 남상희 씨는 그 아내분의 행복과 태교를 위해서 뭐 노래를 좀 많이 좀 불러주셨어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원래는 돈 안 받고 노래는 안 하는데 네, 집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그리고 제가 노래 연습을 할 때 딸을 안고 이렇게 딸을 북삼아 막 크게 때리지 않고 토닥토닥하면서 네네. 장단치듯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우리 교수님, 소장님, 뭐 우리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부간이나 아니면 그냥 사회나 다 똑같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어쨌든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튼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전업주부로 애하고만 이렇게 24시간 있으니까 참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연락을 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뭐 좀 사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보면은 애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제 뭐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쓰러워요. 측은해 보이고 아니 그렇게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애 보고 이렇게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잘 가꾸던 사람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안고 애만 보고 있으니까 뭐 측은해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가서 노래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가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몸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서로 이 아이 때문에 더 돈독해지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제가 애를 많이 낳아보지도 않고 오래 키워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측은지심 갖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간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인한테 그런 마음을 자주자주 좀 표현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최근 것 같아요. 측은하다, 아유, 짠하다 이런 마음보다 아유 여보 정말 고생했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 다해서 표현해 이거 주신다면 백 같은 거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것도 아이고. 근데 최고다. 원래 보통 부부들은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거거든요. 너만 집에서 애 봐서 나도 밖에서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이건데 네. 정말 근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가 제일 힘들 거예요. 아, 힘들죠. 말 안 통하는 아이 데리고 진짜 그런 거 보면 엄마가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측은지심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우리 남상을 씨의 노래 청해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이나 밤이나 잠사랑이 오거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힘이 그리고군다 어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이나 밤이나 잠사랑이 오거나
갔을까라.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장사라니로구나. 한라산 올라갈 땐 누이 동생 하더니 백록담 올라갈 땐 신랑 각시 가는 날.